오늘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와 합산 배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일시적인 이주택자와 상수주택 소유자,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도 새롭게 특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번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 종부세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63만 9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고 올해 지난해와 좀 달라진 점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종부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합산 배제 그리고 과세 특례 맞아요. 이 단어를 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합산 배제라고 그러면 이제 주택수에서 빼는 것이죠. 이게 대표적인 게 종교라든지 공공법인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 또 어린이집 이런 곳들은 이제 합산 배제 신청이 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주택수에서 합산해서 배제한다. 좀 특별한 경우죠. 네. 공공법인이라든지 개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주식회사도. 두 번째는 과세 특례인데 이게 이번에 이제 많이 바꿔지는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쵸. 화면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전체로 본다면 이번에 가장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한 분들이 좀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아까 좀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또 하나가 이제 세 가지 경우인데 다시 좀 자세히 이어지겠습니다만 일시적인 이 2주택자인 경우라든지 또 상속주택, 5년 이내에 상속을 받은 주택, 지방 저가주택이라고 그럽니다. 용어 하나하나가 좀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처음에 짚어봐야죠.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3억 원 이하 주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번에 소위 과세 특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 명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경우죠. 일시적 2주택자, 상속을 받은 분들, 그리고 지방에 3억 원 이하의 공시가격 기준 이런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굉장히 주의 깊게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과세 특례로서 신청을 해야 법에서 정한 만큼의 소위 1주택자로서의 그러니까 중과세율이 아닌 종부세를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 방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본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해당될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이게 한 64만 명 정도 지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16일 바로 오늘이군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이 중요합니다. 30일까지 발송이 안내문이 됩니다. 이게 한 64만 명이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조금 하면 좀 전에 합산 배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한 39만 명 정도에 해당이 되고 부부 공동 명의가 한 15만 7천 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늘 지금 앞으로 부부 공동 명의 저의 오늘 이 방송 끝까지 좀 잘 경청하시고 잘 상의하셔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이제 11억까지 갈 것인지 각각 공동 명의로 하면 6억 원까지 돼서 12억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좀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부부 공동 명의가 15만 7천 명 되고 일시적 2주택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주택자가 집을 하나 샀거든요. 이런 분들 4만 7천 명이 되는데 그래서 추가로 2주택자가 된 분들에게도 이번에 새롭게 1주택자와 마찬가지의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이분들에게도 지금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상속주택 10,000명, 저가주택, 그러니까 지방 저가주택 3만 5천 명에서 약 한 64만 명에게 안내문이 갔으니까 안내문이 앞으로 이제 오게 되면 이분들은 꼼꼼하게 잘 따져서 절세가 좀 된 유리한 방향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안내문의 기준이 6월 1일이라는 점 좀 참고해 주시고 하나씩 좀 짚어가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 공동명의부터 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동명의자가 15만 7천 명이잖아요. 이게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해서 11억 원하고 80% 공제 받는다. 사실은 좀 복잡한 내용인데 그중에서 유리한 걸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좀 바꿔진 주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렇게 잘 바꾸었다고 봅니다. 이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은 좋은데 근데 개인들이 이걸 따져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법이 저는 조금 좀 까다롭고 어렵다는 이 편의성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그건 이미 뭐 제도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질문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좀 답변을 드리면, 그러니까 부부 공동 명의로 되었을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하나는 단독으로 보아서 단독으로 했을 때는 기본 공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11억 원입니다. 네. 그리고 부부 공동 명의로 했을 때는 각각 6억 정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부부 공동은 12억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12억까지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종부세가. 이게 일단 유리해 보이나, 그러나 또 그렇지가 않아요. 단독 명의로 했을 때는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고령자인 경우는 달라요. 이때의 고령자는 65세가 아니고 60세입니다. 고령자인 경우나 5년 이상 장기 보유, 5년 이상입니다. 이 수치가.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혜택이 세액공제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따라서 수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면, 그래도 정부가 좀 친절하게 국세청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홈택스라는 그 간이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곳에 반드시 들어가셔서,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세무사하고 상담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유리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가 경우에 따라서 수가 다르기 때문에 11억 원의 단독 명의로 신청을 할 것인지 6억에서 12억 원의 합산으로 해서 이 공제 혜택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번에 기간 중에 참 꼼꼼하게 따져서 신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에도 과세 특례 대상으로 지정이 이번에 되는데 그 기준 금액이 3억 원으로 지금은 일단락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입법 예고된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제 여야 간의 뉴스를 보니까 연합뉴스도 그렇고 보니까 합의한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방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특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뭔가 하면 우선 지방이라고 그러면 수도권과 강력시와 세종이나 제주도 같은 특별자치시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세종시 제외되는 거죠. 이렇게 좀 제외가 특별자치시는 제외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읍면동이라고 있어요. 광역시에도 보면 인천시도 옹진군 같은 데는 보면 읍면동이 해당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라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 여야가 합의를 해서 시행령에 이제 개정하겠다는 예고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 원 이하의 주택, 그러니까 1주택자가 지방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 원 이하 주택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주택자처럼 이번에 종부세율이 매겨진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잠깐 놓쳤는데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도 조금 조건이 있습니다. 집이 하나 있어도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앞으로 2년 이내에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이번에서 만약에 특례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향후에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그러니까 내가 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사 등을 목적으로 집을 하나 더 추가한 경우가 많아요. 취득한 저희 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분들에게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혜택을 주니까 이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해당자가 많기 때문에, 다만 주의할 점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주택을 종전에 취득했던 주택을 반드시 처분하지 않으면 2년이라는 기준은 그 새로운 취득한 취득한 날로부터인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위험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주택의 경우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상속주택도 좀 조건이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이제 앞서 앵커께서 잘 말씀드렸는데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월 1일이거든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5년간 5년 전에 받은 것은 안 됩니다. 5년 이내에 받아야 되고요. 이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또 조건이 있습니다. 6억 원입니다. 공시가격. 비수도권은 3억 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에 한계가 있다는,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처럼 일반 세율이 이번에 종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일반 세율이 참고로 말하면
0.6%에서 3%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에서 6%, 두 배 이상 높기 그렇네요. 때문에 그렇죠. 이 세금에 큰 변화가 온다는 점을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하나 사실 같이 거론이 됐었는데 이번에 입법에서 좀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그 종부세 비과세 상향 기준 이걸 그렇죠. 14억 원으로 올리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통과되지 못해서 11억 원으로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에 가장 이제 혼란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공시가격 기준으로 올해에 한해서 이게 이제 기본 공제가 아니라 특별 공제라는 제도를 예. 신설했어요. 그래서 14억까지. 공시가격 기준으로 14억이니까 3억 원이니까 꽤 세금의 차이가 나겠죠. 예. 이분들이 이번에 가장 혼란스러워요. 아까 부부 공동명의 한 분들이 혼란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예. 두 번째는 1억 원에서 14억 원 구간에 놓인 분들이 이번에 시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수백만 원에서 그렇죠. 뭐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 종부세가 크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당의 반대로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이번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예. 완전 끝난 건 아니라 그래요. 계속 논의하고 있다니까 그렇죠. 해당이 좀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뭐 올해에 한해서 특별 공제 제도는 좀 해볼 필요도 있다. 아.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 다주택자에 대한 이 종부세 중과세율이 이게 사상 세계에도 유례가 없고 좀 가혹했어요. 아. 예, 이제 물론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에서는 이유가 있었어요. 부동산 그 상승의 주범이 다주택자이고 네. 또 이런 것 다주택자에 대해서 좀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게 투기를 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이건 뭐 여야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네. 그런 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좀 세금을 좀 낮춰주려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거든요. 예. 그러나 이거는 이제 야당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다주택자가 1주택자에 비해서는 좀 세금 부담을 늘리는 이런 부분은 좀 나름대로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 아무튼 지금 결정이 안 됐고요. 10월 20일까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 뒤늦게 통과가 되면 또 복잡해진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혼란이 되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뒤에 가서 환급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10월 20일까지만 이 국회와 이 입법이 통과가 되면 네. 이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일말의 희망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해관계가 워낙 다른 좀 민감한 사안이어서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증여, 상속주택 얘기해 주셨잖아요. 상속주택 보유자 10,000명 정도 되는데 편법 상속, 편법 증여 사례가 좀 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가진 자들의 꿈이 증여 상속인 것 같습니다. 사전 상속, 증여 이렇게 예. 해서 자식에게 많이 물려주는 분들이 저 주변에도 많은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법, 예를 들어 뭐 저가 양도를 한다든지 이게 이제 법에서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꼼수를 이용해서 이런 탈법하고 편법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이를 잘 발견해냅니다. 적발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유념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추징금도 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가산 이자도 붙기 때문에 저는 세금은 정당하게 내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종부세 체납액도 2배 넘게 증가했다는 통계 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체납액이 2배 이상 늘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뭐 계세요? 이유는 한 3가지로 보입니다. 우선 작년도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세금이 많이 오르는 것은 우리가 일반 세율도 보통 누진 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좀 당연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좀 거래도 안 되고 금리도 오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소득이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는 분도 꽤 많았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금을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월세나 전세. 근데 그 지금 올라가죠. 전세도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값과 전세값이 내리고 또 소득이 없는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또 세금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이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세제 개편입니다만
고령자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조치를 해준 거거든요. 네. 그건 좀 잘한 것 같아요. 뒤에 팔았을 때. 그래서 지금 체납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집값과 전세값이 내리고 또 대출과 금리가 좀 오르고 예. 또 한꺼번에 세금이 많아지니까 이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방을 중심으로 지방이 더 많아요. 예, 이런 분들이 좀 많지 않은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분납 제도도 있고 하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의 자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할 만하다고 봅니다. 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종부세 특별공제 법안 다음 달 20일까지는 처리가 돼야 고지서에 반영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부자 감세라는 논란도 있고 또 반면에 이게 통과가 되면 고위공직자의 66%가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말하기 되게 어렵기는 하지만 이게 뭐 통과가 될 수 있을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요? 네, 앞으로 종부세는 뭐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요. 여야 후보 지난 대선 후보 중에 공약 사항은 이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인 경우는 파격적으로 좀 낮춰주고 여기에 보면 취득세도 포함이 돼 있고요. 지금은 종부세만 얘기합니다만 취득세, 보유세 중에서도 종부세, 또 예. 양도세 중과도 좀 내년 5월 9일까지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감면돼 있잖아요. 저도 세제발전심의위원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세금은 보유세, 양도세가 지나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부세가 문제가 되어서 네.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한 종부세를 좀 완화해 주는 제도가 지금 논의되고 있고 입법 통과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기회에 취득세 이것도 3%, 8%, 12%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집을 못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팔려고 해도 중과세율이 너무 높고 네. 그래서 진퇴양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래 급감 현상도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선진국형으로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포함해서 양도세, 이 전면적인 세제 개편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마 그런 쪽으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세제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